이럴 때는 반드시 이혼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퍼언니의 행복한가의 대표 한지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조금 심각한 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혼을 결심해야 될 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한테 상담을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때리긴 때리는데 많이 안 때려요. 1년에 한 2번, 3번 정도밖에 안 때려요 라고 얘기하세요. 이럴 때는 반드시 이혼하셔야 합니다. 폭력적인 남편, 폭력적인 아내,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드네요. 폭력이라는 것은 사람의 몸을 멍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신세계를 멍들인다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굉장히 하찮은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고, 내가 그 때리는 거에 대해서 허용을 할 때 나는 점점 무너져 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오셔서 때린 적 많지 않아요. 한 3년 같이 살았는데 2번 정도 때렸어요. 물론 멍이 많이 들긴 했지만 그렇게 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방어 기제가 발동하고 있는 것이지 그 폭력이 심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폭력도 여러분 심하거나 심하지 않은 걸로 구분될 수 없습니다. 뺨을 한 대 때렸던 또는 물건을 나한테 집어 던졌던 그것은 폭력이고, 그 폭력이 첫 번째 폭력을 이어서 두 번째 폭력이 발생했다면 그 폭력은 또다시 발생하게 될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폭력을 허용하시는 순간, 또는 많이 때린 건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라고 말을 하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본인 자신에 대해서 무너져 내린 자존감을 회복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폭력을 지나서 이제 그 폭력을 저지른 배우자들은 가스라이팅을 시작합니다. 네가 맞을 짓을 했잖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 난 너 때문에 이렇게 폭력을 쓰게 된 거야. 그러면 내가 매를 맞은 것이 나한테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이 결혼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맞을 이유가 있었다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나란 존재는 어떤 미천한 존재보다 더 미천하게 느껴지게 되거든요. 폭력이라는 것은 영혼을 망가뜨리는 몸이 아닙니다. 영혼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반드시 이혼을 하셔야 되는 문제라고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어적 폭력이 너무 심한 경우를 지금 피디님이 여쭤주셨는데요. 질문을 던져주셨는데, 언어적 폭력도 너무나 과하다면 그것은 반드시 치료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그 언어 폭력을 쓰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신세계가 굉장히 망가져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다른 컨텐츠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배우자에게 많은 비난을 하거나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비하를 그 배우자에게 동일시해서 내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어떤 회복을 시작하지 않는 배우자라면 여러분들이 언어적 폭력을 지나 육체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그 통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언어적 폭력이 수위가 지나치다면, 그리고 또는 반복되고 있다면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문제며, 그 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배우자는 물리적 거리를 필요로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혼이 당장 어렵더라도 우선은 물리적 거리를 두고 그 사람이 치료를 받겠다는 어떤 약속을 하지 않는 이상은 결혼 생활의 유지에 대한 불분명한 의사를 밝히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폭력을 처음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 말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폭력도 한 번으로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도 한 번으로 멈출 수 있어요. 이 멈출 수 있는 방법은 그 첫 번째의 폭력에, 첫 번째의 바람에 제대로 대응하시는 겁니다. 폭력이 있어서는 법적인 절차도 반드시 밟으시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밟으셔야 하는 겁니다. 아니, 결혼 생활의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신고가 되고 그 다음에 그 행동을 할 수 없는 조치가 취해진다면 그 폭력은 두 번째로 이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폭력이 미미했기 때문에 또는 약했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지만 그다지 날 직접적으로 터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허용한다면 그 다음 수위가 높아지는 폭력에 대해서 허락하셨다고 생각하셔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 첫 번째 폭력에 제대로 대응하시라고, 같이 때리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법적인 절차 또는
정신과적인 치료를 반드시 시작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된다면 두 번째 폭력을 저지를 때는 나한테 올 후폭풍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쳐야 되는 경찰 조사 또는 병원 진료, 약을 먹거나 다른 사람들의 타인의 비난을 받을 거에 대한 걱정,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사람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 다음 행동을 자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나 외에 타인들 때문에 싸움이 났는데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또는 이 두 사람의 관계보다 더 친밀한 관계 또는 친구, 가족 이런 영역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가 가장 잘못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자존심이 상해서 이혼을 하신다거나 또는 시댁 식구나 친정 식구 때문에 이혼을 하신다거나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이혼을 해서 본때를 보여주겠어 라는 어떤 이런 식의 이혼은 절대 하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가정은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자존심이 상하셨다고 해도 이 자존심 때문에 내 아이와 내 가정을 포기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존심의 영역보다는 건강한 가정생활을 꾸려가는 것이 여러분 내면에서 정말 원하는 가치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알게 되신다면 쉽게 그런 문제로는 이혼하시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우자가 폭력을 쓰긴 써요. 저는 이혼이 자신 없어요. 왜냐?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아이들도 혼자 키울 수가 없고 이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시는 분들은 거의 90% 이상 의존성 성격 장애를 지녔을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누군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낮은 자존감 때문에 이 사람 없이는 생활하기 힘들겠다라는 명확한 어떤 확신이 있으신 건데 폭력을 쓰는 사람은 그 의존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을 좋아합니다. 때려도 욕해도 내가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니까요. 이럴 경우는 여러분들이 우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나에 대한 성격 장애를 인정하고 병원 치료를 먼저 받으시는 게 이혼보다는 훨씬 시급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치료조차 포기한다면 그건 아무도 구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만약 폭력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이혼이 도저히 할 수 없다 라는 판단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정신과 또는 상담 치료를 나서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인을 올곧이 세울 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향해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 한 발자국 내딛을 수 있는 힘이 생기실 거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폭력을 당하는 엄마 또는 아빠,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은 마음속에 분노를 갖고 살아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TV나 이런 곳에서 부모를 죽이는 아이 또는 부모를 때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분노와 그 화는 늘 맞는 엄마 또는 구박당하는 아빠를 보면 사실 엄마인 경우가 더 많죠. 엄마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아빠를 죽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매를 맞는 것이 단순히 지금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의 미래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남편이 폭력을 쓰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혼을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구함과 동시에 아이들에게 조금 다른 세상을 안겨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용기 내어서 그 속에서 나오시기를 탈출하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고맙습니다.